안녕하세요, 올드트레입니다. 여기는 고양시 토당공원이에요. 임시집으로 이사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사갈 집도 사실 이 근처라서 최근에 조깅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레탄 길도 깔려있고 살짝 높낮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깅하기 아주 좋은 코스예요. 제가 앓고 있는 고질병이죠, 만성구획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제주도 영상에서 이제 제가 구획증후군 되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영상 보시고 그런 증상인 것 같다, 그 병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소한 병이잖아요. 근육이 있고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동을 하거나 자극이 가면 근육이 이렇게 펌핑을 하는데, 근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주면서 그래야 되는데, 근육은 펌핑이 되는데 근막이 늘어나 주지 않는 거죠. 종아리가 막 땡땡해져요. 터질 것 같다고 할까? 통증도 생기고 저리는 현상도 있고, 많이 심할 때는 이제 칼로 베는 듯한 그런 느낌의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성구획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초반에 발생이 돼요. 초반에 특히 어필을 만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힘들죠.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풀려요. 멀쩡한 그냥 일반적인 다리가 됩니다. 그게 만성구획증후군이고, 급성도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 수술을 안 하면은 다리가 괴사할 수도 있어서 급하게 무조건 급성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근막을 잘라내서 근육이 이렇게 팽창할 수 있도록. 만성이고 급성이고 이 발병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병이에요. 증상이 5년 정도 됐는데 장침도 맞아보고, 뭐 정형외과 가서 뭐 도수 치료도 받아보고, 추나 치료, 뭐 주사 치료, 뭐 초음파, 뭐 충격파, 뭐가 진짜 안 받아본 게 없어요. 뭐 아예 도움이 안 됐다고 말하긴 그런데, 정확한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침을 맞고 막 물리치료를 받고 하는 게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운동 초반에 이제 종아리가 굽고 막 통증이 온다고 해서 100% 구획증후군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스트레칭이 덜 된 상태에서 그냥 통증이 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정형외과 가면은 구획증후군 아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 병명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명을 진단을 받으려고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거의 대부분 몰라요. 그분들도 탓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달리기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런 정형외과도 찾아가서 뭐 달리기 진단 같은 것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 구획증후군이라는 말은 없었고,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카프슬리브나 테이핑이나 이런 거를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테이핑이나 카프슬리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구획증후군이라는 병을 알게 되면서 공부를 하면 이 카프슬리브나 테이핑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구획증후군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시니까 안정적으로 카프슬리브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진단을 해주실 수 있는 병원에 가는 게 좋고, 저는 스포츠 전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 구획증후군이라는 게 급성 같은 경우에 진짜 그냥 아무나 랜덤하게 그냥 발생하는 것 같고요. 탤런트 문근영 씨가 급성 구획증후군으로 수술받고 막 그랬다고 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만성구획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이 87%, 거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구획증후군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저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통증이나 이제 종아리 구두 현상이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운동적 자극이 생길 때만 종아리가 굽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67%, 70% 가까이 러너들이 이런 증상을 겪는다고 해요. 러너들의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한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현재로서는 마땅히 없어요. 그 급성처럼 만성도 근막을 잘라주는 외과적인 수술이 있습니다. 저를 진단해 주신 병원에서도 외과 수술을 권하시긴 했는데, 저도 고민을 하다가 안 하기로 마음먹은 게, 생애가 달려있는 프로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성인 경우에도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프로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과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수술을 했을 때 100% 나아진다면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는데, 재발의 가능성도 너무 높고 수술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진단을 받고 고비사막 레이스에 나갔는데,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아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저도 자료들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구획증후군의 대부분의 분들이 평발이거나 요족이래요. 저도 이렇게 평발기가 있거든요. 내전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발도 사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 재밌는 거는 지금도 좀 훨씬 더 괜찮아지기 시작하는데, 날이 더워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근육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훨씬 좀 덜해요. 찬바람이 날 때, 약간 그럴 때 더 이제 굳어지는 게 심하고, 막 더위가 심할 때는 오히려 구획증후군이 좀 덜한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뭐 일반적인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약간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되게 슬프네요. 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는 거는 포호프 착지. 포호프 착지를 하는 게 구획증후군에 도움이 된다는 가설이 이제 지금 되게 유력하고, 포호프 착지에 관련돼서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 같은 비슷한 증상을 느끼시면은 스포츠 의학과, 스포츠 정형외과 같은 데를 찾아가셔서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가는 병원이 있어요. 그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고, 이런 병명조차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MRI도 찍고 막, MRI 아니고도 이 구획증후군을 진단하는 아마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받으셔가지고 확실히 내가 구획증후군이구나, 아니 그냥 좀 몸이 안 풀려서 다리가 굳는구나, 이 정도는 다르잖아요. 그걸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구획증후군을 아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특히 조깅할 때 굉장히 초반에 특히 느리게 뛰어요. 다리에 최대한 무리를 안 주게끔. 그 스피드가 좀 올라가는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최대 많아야 봐야 한 번 느리게 뛰는 걸 위주로 달리고요. 레이스 같은 경우에,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초반에 막 다 굳으니까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느리게 꾸역꾸역 갑니다. 근데 다리가 풀어지는 순간 약간 부스터 달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중후반부터는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데, 그것도 되게 하나의 크게 보면 재미로 볼 수 있고, 장거리 레이스의 약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 레이스는 이번에 제주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km짜리 이제 3일 뛰는 건데, 이번에 제 다리 상태에서 평지 뛰는 거는 괜찮은데 어필만 초반에 만나면 많이 굳더라고요. 첫날이 되게 힘들었는데 진짜 기어 올라갔어요. 진짜 천천히. 그러면서 뭐 사람들 다 막 보내고 막 몽이도 먼저 막 보내고 막 그 내리막부터 막 다리 풀리게 하면서 막 쫓아갔는데 뭐 쉽진 않았어요. 근데 또 다행히 이제 평지에서 다리가 풀려줘가지고 몽이를 잘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단거리 레이스에서 성적을 내려면 구획증후군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프로 선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병을 받아들이고 이 병에 맞게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심하지 않게끔 관리를 좀 해주면서 자기 다리 상태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평소에 운동도 하고 레이스도 그렇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치료법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정확한 게 개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오프 러닝 같은 경우에도 완전 포오프로 100% 다 뛰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책임을 바꿔주면서 한 부분에만 무리를 주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트레일 러닝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포오프 하는 순간, 뭐 미드풋 하는 순간, 힐 스트라이크 하는 순간이 계속 바뀌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무리가 좀 덜 가는 게 아닌가. 구획증후군이 아니면은 그냥 이거 사실 너무 좋은 거죠. 감사한 일이고. 근데 나한테 이 반갑지 않은 친구가 찾아왔어. 그러면 또 그런 대로 잘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재밌게 운동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뇌피셜 막 돌리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셔가지고 무조건 도수치료 비싼 거, 충격파 치료 비싼 거 받아라 하는 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수치료도 막 1년씩 받아보고 충격파 치료도 진짜 반년씩 받아보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본적인 절대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회 시즌이고 달리기도 정말 좋은 이런 날씨잖아요. 재밌게 잘 달리시고 좋은 정보 있으면 또 같이 나누고요. 극복하면서 재밌게 달려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달리는 영상, 트레일 러닝 기어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